안녕하세요. 그래픽 크리에이터 까망곤입니다. 오늘은 블렌더 초심자를 위한 스타터 패키지 강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무려 50가지 꿀팁으로 준비를 했으니 천천히 영상 보시면서 블렌더는 이런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블렌더를 처음 켜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중간에 있는 휠 버튼을 올리게 되면 화면이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내리게 되면 화면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휠 버튼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이동을 하면 이렇게 뷰 화면이 회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물체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물체를 선택하는 방법은 마우스 좌클릭으로 원하는 물체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해제는 이 물체 바깥 영역을 다시 좌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물체가 있을 경우에는 Shift를 누른 상태로 좌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가지 물체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물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메뉴창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뉴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번 시간에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가지 물체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Shift를 눌러서 하나하나 선택을 해도 되지만 단축키 A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가지 물체가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 해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 버튼을 빠르게 두 번 누르면 선택이 해제가 되고, Alt A를 눌러도 선택 해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물체를 삭제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딜리트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원하는 물체를 삭제하고자 하는 물체를 누르시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물체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블렌더에서는 삭제하실 물체를 누르신 다음에 X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딜리트를 하실 건지 선택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딜리트를 눌러도 마찬가지로 물체는 삭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물체를 만들어 볼 건데요. 블렌더는 항상 물체를 만들 때 여기 왼쪽 상단에 Add 탭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단축키로는 Shift A를 누르시면 되고요. 요 Shift A를 눌렀을 때 나오는 창은 여기 Add 버튼을 눌렀을 때랑 동일한 창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큐브를 더 만드시고 싶으시다면 Shift A를 누르고 여기 메쉬에서 큐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큐브를 만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Add 탭에서 메쉬, 예를 들어서 원숭이 모양, 여기 몽키를 누르시면은 원숭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체를 선택적으로 숨겨 볼 건데요. 숨기고자 하는 물체를 누르신 다음에 키보드에서 H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물체가 숨겨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숨겨진 물체를 다시 나타나게 하려면 Alt H, 키보드에서 Alt H를 누르시면 숨겨졌던 오브젝트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선택적으로 물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원하는 물체만 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원하는 물체를 선택하시고 슬러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슬러 버튼은 키보드에서 우리가 물음표로 알고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이 슬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원하는 물체만 보이게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그 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슬러 버튼을 언제 사용을 하냐면요. 만약에 복잡한 물체 중에서 이 한 물체만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이 슬러 버튼을 누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슬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 물체만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이름을 한번 바꿔 볼게요.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우리가 윈도우에서 이름 바꾸는 거랑 동일합니다. 자, 원하는 물체를 누르고 단축키 F2를 누르면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창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큐브라고 이름을 바꿔 볼게요. 여기 오른쪽 창에서 이름이 바뀌신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F2 버튼이 아니더라도 더블 클릭을 빨리 하면 이렇게 이름 바꿀 수 있는 창이 다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을 쉽게 컨트롤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마우스 휠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뷰 화면을 돌리는 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물체의 정면을 보고 싶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휠 버튼을 눌러서 정면을 맞출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맞추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ESC 밑에 있는 물결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뷰 파이 창이 뜨고, 이 상태에서 프론트를 누르면 정면 위치를 볼 수가 있고요. 탑뷰를 누르게 되면 정확히 머리 위에서 보는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이나 라이트나 레프트 모두 동일합니다. 자, 드디어 물체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물체를 이동시키는 방법은 원하는 물체를 누르시고 여기 왼쪽 툴바에서 세 번째에 있는 무브 툴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무브 툴을 누르면 물체 중간에 화살표가 나오고 요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 화살표가 이동시키는 툴바입니다. 요 빨간색 화살표를 누르고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X축으로만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이 초록색 화살표를 이동시키면 Y축으로만 이동이 되고, 파란색 화살표를 누르면 Z축으로만 이동이 됩니다. 이 물체를 이동시키는 방법은 툴바가 아니더라도 키보드에서 G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G키 상태에서 X축으로만 이동하고 싶으시면은 이 상태에서 단축키 X를 누르면은 X축으로만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다시 G키를 누르고 Y키를 누르면 이렇게 Y축으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Z축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번에는 화살표가 아니라 이렇게 XYZ 표시가 곡선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빨간색 곡선을 누르고 마우스를 돌리게 되면은 이 X축을 중심으로 물체가 돌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초록색을 누르면은 여기 Y축을 중심으로 물체가 돌게 되고, 파란색은 Z축을 중심으로 물체가 회전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로테이션 아래에 있는 스케일 툴을 살펴볼 건데요. 이 스케일 툴은 말뜻 그대로 물체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물체를, 요번에는 요 특이하게 생긴 물체를 누르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 스케일 툴바를 누르시면은 요번에는 화살표도 아니고 끝에 약간 네모나게 생긴 요런 RGB 툴이 생기게 됩니다. 이 툴도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을 잡아 끌게 되면은 X축으로 스케일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파란색을 끌게 되면 Y축으로 스케일이 변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키보드에서 S키를 누르시면은 스케일 툴바를 단축키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X를 누르면 X축으로만 스케일이 변하고, 다시 S를 누르고 Y를 누르면 Y축으로만 스케일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써 16번째 방법인데요. 이번에는 섬세하게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섬세하게 조정한다는 말은 조금 전에 스케일을 이렇게 마우스를 이동하면서 스케일을 바꿀 수가 있었는데, 이때 섬세하게 조정하는 방법은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이동시키면 이렇게 섬세하게 스케일이 변하게 됩니다. 물론 로테이션에서도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G키를 눌러서 이동을 시킬 때 Shift를 누르면 천천히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물체의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현재 왼쪽 상단을 보시면 오브젝트 모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원하는 물체를 누르고 여기 오브젝트 모드를 누르시면은 다양한 모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에딧 모드를 누르면은 이 물체의 꼭지점에 버텍스들이 어떻게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원하는 버텍스를 누르고 아까 배웠던
단축키 G를 눌러서 이동을 시키면은 이렇게 물체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에딧 모드와 오브젝트 모드를 변경하는 단축키는 키보드에서 탭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탭키를 누르면 에딧 모드와 오브젝트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체를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복사하고자 하는 물체를 누르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은 Duplicate Object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를 이동해 보시면 물체가 복사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X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X축으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한 마리 더 복사를 해 볼게요. 이번에는 단축키를 써볼 건데요.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회색 글씨로 Shift D라고 써 있습니다. 이 키가 단축키입니다. 자, 이번에는 단축키로 물체를 클릭하시고 Shift D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물체가 복사가 되고 X축으로만 복사를 했습니다. 자, 19번째 꿀팁은 행동을 반복하는 단축키입니다. 조금 전에 복사했던 걸 응용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큐브를 Shift D를 누르고 X를 눌러서 요 바로 옆에다가 복사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Shift R을 누르시면은 요 간격만큼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Shift R을 한 번 더 누르면은 복사가 되고 Shift R을 예를 들어서 꾹 눌러 볼게요. 계속 복사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그룹 짓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룹 짓는 방법은 그룹을 짓고자 하는 물체를 여러 개 누르신 다음에 Ctrl J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한 물체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엔 반대로 그룹 지어져 있는 물체를 한번 풀어 볼게요. 이 그룹된 물체를 누르시고 단축키 탭을 누르시면은 여기 왼쪽에 오브젝트 모드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를 눌러서 에딧 모드로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버텍스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초록색만 한번 분리를 해 볼게요. 이 초록색 버텍스 위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시고 단축키 L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초록색만 선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단축키 P를 누르면 여기 Separate라는 창이 뜨고 이 상태에서 내가 선택한 물체만 분리를 할 거다 라고 여기 Separation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4개 물체가 한 그룹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렇게 초록색이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 하나하나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초록색을 묶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단축키 탭을 눌러서 에딧 모드로 넘어가고, 자, 요번에는 A를 눌러서 모든 물체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다시 단축키 P를 누르고, 요번에는 By Loose Parts라는 탭을 눌러 볼 거예요. 이 탭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파트들이 다 각각 분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이렇게 파트를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벌써 23번째인데요. 이번에는 요 4개 물체를 한 콜렉션으로 묶어 볼게요. 조금 전에는 한 오브젝트로 묶었었는데 이 콜렉션이라는 의미는 여기 오른쪽에서 폴더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요 콜렉션이란 창 안에 조금 전에 만든 큐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요번에는 요 4개만 콜렉션을 한번 분리를 해 볼게요. 이 원하는 물체를 누르시고 단축키 M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Move to Collection이란 창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New Collection을 누르시고 원하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린이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그린으로 이름을 짓고 OK를 누르시면은, 자, 오른쪽 콜렉션에서 마우스를 내려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여기 그린이라는 콜렉션 안에
조금 전에 선택한 오브젝트 4개가 다 들어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콜렉션에 들어있는 모든 물체를 한 번에 선택을 해 볼게요. 이 물체를 Shift를 눌러서 하나하나 선택을 해도 되지만 반대로 이렇게 오브젝트가 많을 경우에는 하나하나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거를 언제 하나하나 선택을 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콜렉션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Select Object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Select Object라는 탭을 누르시면은 이 콜렉션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가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시면 편리하게 오브젝트를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5번째 팁입니다. 자, 이번에는 물체에 색상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 핑크색 오리라고 해야 되나? 요 핑크색 물체, 노란색 물체, 초록색 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을 다르게 하는 방법은 색상을 입히고자 하는 물체를 누르시고 여기 아래쪽에 매테리얼 탭이 있습니다. 여기 매테리얼 탭에서 현재는 제가 매테리얼이라고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핑크색 매테리얼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만약에 색상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은 다음과 같이 떠 있을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여기 New를 누르시면은 매테리얼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베이스 컬러를 누르고 색상을 바꾸시면은 여기 왼쪽에 색상이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상을 바꿨는데도 여기 물체가 계속 회색으로 남아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여기 뷰포트 쉐이딩 모드에서 솔리드 탭이 눌러 있으실 겁니다. 이 솔리드 탭이 눌러 있으면은 모든 물체가 다 회색으로 보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옆에 있는 매테리얼 프리뷰를 누르시면은 매테리얼의 속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26번째 팁은 시뮬레이션을 설정하는 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강의에서는 시뮬레이션 강좌까지는 알려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드리면은 원하는 물체를 누르시고 여기 오른쪽에서 피직스 프로퍼티를 누르십니다. 이 탭을 누르시면은 여기 위에 피직스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이 피직스 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물체가 부딪히는 시뮬레이션이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도 이 탭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쿠션을 만든 다음에 바람을 빵빵하게 넣는 시뮬레이션도 이 탭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시뮬레이션도 이 탭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번에 강의 영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돌출이라는 기능을 배워볼 건데요. 먼저 원하는 물체를 누르시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에딧 모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점선면 중에서 면을 누르시고요. 여기 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한쪽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왼쪽 탭에서 익스트루드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익스트루드라는 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생기고, 이 버튼을 잡아 당기면은 이렇게 이 면이 돌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윗면을 누르면 위쪽으로 플러스가 생성이 되고, 이 플러스를 잡아 당기면 마찬가지로 돌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돌출에 대한 단축키는 이 면을 누른 다음에 단축키 2를 누르면은 이렇게 쉽게 돌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돌출 기능이랑 같이 연계해서 쓰면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익스트루드 밑에 인셋 페이스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떤 한 평면을 누른 다음에 이쪽으로 갈게요. 어떤 평면을 누른 다음에 인셋 페이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이 툴바를 잡고 이동을 하시면은 면 안쪽으로 새로운 면이 생성이 됩니다. 이 인셋 페이스의 단축키는 인셋의 약자인 I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이 평면에서 I를 누르면 인셋 페이스가 생기고, 그 다음 조금 전에 했던 이 키를 눌러서 돌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인셋 페이스를 하고
돌출을 시키고, 인셋 페이스하고 돌출시키고, 이런 식으로 인셋 페이스와 돌출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능을 스케일이랑도 연계할 수가 있는데요. 돌출시키고 S키를 눌러서 스케일을 확장하고 돌출을 시키고, 한 번 더 돌출시키고 스케일을 작게 하고 인셋 면을 만들고 돌출시키고,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인 물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벨이라는 기능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베벨이라는 단어에서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기 베벨도 마찬가지로 여기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부드럽게 만드는 기능이 베벨 기능입니다. 자, 요번에는 여기 점선면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선을 누르시고 요 뾰족한 엣지 부분을 누른 다음에 여기 세 번째에 있는 베벨이라는 툴을 눌러줍니다. 베벨 툴은 컨트롤 B가 단축키입니다. 일단은 베벨이란 툴을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베벨을 누르시고 이렇게 노란색을 잡아당기면은 모서리가 평평해진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베벨에 대한 다양한 창이 뜨고요. 현재 세그먼트가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서리를 한 평면으로 부드럽게 만든 거고요. 이 세그먼트를 눌리게 되면은, 세그먼트를 여러 개로 늘리면은 이 모서리 부분이 이 세그먼트 수만큼 부드럽게 곡선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단축키를 써서 베벨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모서리가 있는 부분을 누르시고 컨트롤 B를 눌러서 베벨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에 마우스를 이동해 보면은 이렇게 세그먼트가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세그먼트 수는 마우스에서 휠 키를 위로 올리면은 세그먼트의 개수가 늘어나고, 다음 마우스를 내리면은 세그먼트의 개수가 줄어든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원하는 만큼 베벨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루프 컷 기능을 배워볼 건데요. 루프 컷 기능은 이 에딧 모드에서 베벨 아래에 있는 툴바입니다. 이 툴바 아이콘을 보시면은 느낌이 오실 건데요. 이 정육면체를 절반으로 가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눈으로 한번 볼게요. 이 툴바를 누르고 정육면체로 툴바를 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노란색 선이 생기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선이 생긴 상태에서 마우스를 누르면은 마치 과일을 써는 것처럼 정육면체가 썰리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단축키를 써볼 건데요. 컨트롤 R이 루프 컷의 단축키이고, 이 컨트롤 R을 누른 상태로 정육면체로 가지고 가면은 동일하게 노란색 사각형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정육면체가 잘리고, 그리고 마우스를 위아래로 이동해 보면은 이 잘린 면의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나이프라는 툴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 루프 컷 아래에 있는 툴이 나이프라는 툴이고, 이 나이프의 아이콘에서도 느낌이 오듯이 조금 전에 루프 컷은 칼로 슬라이스를 딱 써는 느낌이었지만 요번에 나이프는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나이프 툴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정말 칼 모양이 나오고요. 마우스를 클릭해서 잡아당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버텍스가 막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엔터를 눌러 주셔야지만 잘린 면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립이라는 툴을 사용해 볼 겁니다. 립은 여기 맨 아래쪽에 있는 아이콘이고요. 이 아이콘에서 느낌이 오는 것처럼 마치 한 점을 떼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원하는 버텍스를 누르시고 립 툴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노란색 원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잡아 끌면은 마치 가위로 오려내서 잡아 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립의 단축키는 키보드에서 V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버텍스를 누르고 V키를 누르면 잡아 떼고, 또다시 버텍스를 누르고 이미 뗄 수 있는 면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네요. 자, 벌써 33번째 팁인데요. 자, 이번에는 연결하기와 채우는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마구마구 잘랐던 요 정육면체에서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일단 연결하기를 먼저 사용을 해 볼게요.
연결하고자 하는 두 점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할 때는 Shift를 눌러서 선택하면 되고요. 버텍스 두 점을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F를 누르면은 이렇게 점과 점 사이에 선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면을 한번 채워 볼 건데요. 면을 채우는 방법은 이 꼭지점에 있는 세 점을 누른 다음에 마찬가지로 F를 누르면은 이렇게 빈 공간이 채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점을 누르지 않고 선을 선택을 해도 가능합니다. 여기 점선면에서 선을 선택을 하고 내가 닫고자 하는 면적의 테두리 부분을 이렇게 Shift를 눌러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패곡선을 이룬 상태에서 F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면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면이 물체를 관통해서 연결하는 방법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이 정육면체의 양쪽 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배웠던 단축키 I를 눌러서 인셋 페이스를 만들어 주고요. 이 두 면을 선택한 다음에 인셋 페이스를 만들어 주면은 이 양쪽이 동일한 모양으로 인셋 페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해볼 기능은 이 두 면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면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브릿지 페이스라는 기능이 뜹니다. 이 기능을 누르시면은 두 페이스가 연결이 되면서 중간에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멍만 뚫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멍 외곽으로 테두리도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도넛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면을 세분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기능은 오브젝트 모드에선 사용할 수가 없고 물체를 누르고 단축키 탭을 눌러서 에딧 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에딧 모드 상태에서 현재 이 직육면체는 6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6개의 면을 한 번에 세분화를 한번 해볼게요. A키를 눌러서 모든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키를 누르고 여기 Subdivide를 누르시게 되면은 정확히 절반 기준으로 해서 면이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면만 클릭을 해서 Subdivide를 해볼게요. 우클릭을 하고 Subdivide, 작은 면을 선택하고 Subdivide, 이런 식으로 면을 나눌 수가 있고요. 자, 36번째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쉐이드 스무스 기능을 알아볼 건데요. 이 스무스 기능은 말 그대로 물체를 스무스하게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조금 전에 베벨 기능으로 정육면체의 모서리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었는데요. 부드럽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각진 느낌이 들죠.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누르시고 우클릭을 한 다음에 쉐이드 스무스를 누르시면은 이 곡선 부분이 부드럽게 변한 게 보이실 겁니다. 반듯반듯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기능을 푸는 방법은 쉐이드 플랫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쉐이드 스무스를 먹여 볼게요. 이 곡선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 이 곡선이 아니고 이 직각 부분도 쉐이드를 먹이다 보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자연스러운 물체를 누르시고 오른쪽 탭에서 데이터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프로퍼티에서 노멀이라는 탭이 있고 이 노멀이라는 탭에서 이 오토 스무스라는 콤보 박스를 눌러줍니다. 이 박스를 누르게 되면은 각도가 30도 이하인 거는 부드럽게 만들고 그 이상인 거는 그대로 냅둬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가 90도인 구간에서는 쉐이드가 들어가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요 각도가 낮은 구간에서는 아까 쉐이드 스무스가 들어가면서 이쁜 모양으로 베벨이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에딧 모드에서 버텍스를 이동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입니다.
자, 버텍스를 우리가 선택을 하고 G키를 한 번만 누르면은 이렇게 무작위하게 움직이지만 G키를 두 번 누르게 되면은 요 라인 안에서만 버텍스가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블렌더에서 애드온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애드온을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왼쪽 상단의 에딧 탭에서 프리퍼런스 탭에 들어가시면은 애드온이란 탭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애드온에 여기 네모 콤보 박스를 누르시면은 블렌더에 애드온이 추가되게 됩니다. 자, 요번에는 블렌더를 한글로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블렌더를 설치하면은 모든 언어가 영어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에딧 탭에서 프리퍼런스 탭을 들어가시면은 인터페이스 탭을 들어가시고 여기 트랜슬레이션 탭을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오토매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윈도우를 한글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면은 기본적으로 한글로 번역이 되게 되고요. 여기 한글 패치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용어는 영어로 보고 설명만 한글로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툴팁 탭을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툴팁을 해제하면은 이렇게 설명이 영어로 나옵니다. 인터페이스 탭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영어들까지 모두 한글로 변하게 됩니다. 42번째 꿀팁으로는 물체를 어플라이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 어플라이라고 하는 거는 키보드 N을 누르셔도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삼각형을 누르셔도 이렇게 트랜스폼이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 물체마다 각각의 위치값, 회전값, 스케일값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체의 스케일을 바꾸면은 여기 스케일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위치를 바꿔도 위치값이 바뀌고 회전을 하게 되면은 회전값도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누르고 이 회전값에 대해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현재는 다양한 각도로 지금 정육면체가 회전한 상태이지만 만약에 회전값을 어플라이를 하면은 마치 회전을 안 한 상태, 그러니까 즉 현재 상태가 기본 상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스케일 값을 어플라이 하게 되면은 이 물체 현재 크기 자체가 기본 크기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이 어플라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스케일 편에서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오른쪽 카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번째 꿀팁으로는 블렌더 중심에 항상 이 3D 커서가 있는데요. 이 3D 커서는 Shif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3D 커서에 대한 설정 값은 Shift S를 누르게 되면은 즉 3D 커서를 월드 중간으로 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버텍스를 선택한 상태로 Shift S를 누르고 이 선택된 곳으로 3D 커서를 보낸다. 이렇게 Shift S를 눌러서 3D 커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줄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줄자는 여기 왼쪽 툴에서 맨 아래쪽에 툴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 좌표시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줄자, 시작점과 끝점의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시작점을 누르시고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에 다가간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여기 꼭지점에 딱 달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끝점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클릭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꼭지점에 갖다 대게 되면은 이렇게 튜브의 끝과 끝의 거리를 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실제 크기의 디멘전을 봐도 2m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5번째 꿀팁으로는 프로포셔널 에디팅이란 기능을 사용해 볼 건데요. 일단 이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면을 조금 전에 배웠던 सब디바이드로 여러 개 나눠 볼게요. 자, 잘게 잘린, 어이구, 너무 많이 잘랐네. 이 잘게 잘린 면에서
이 상태에서 여기 중앙 상단을 보시면은 프로포셔널 에디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O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 프로포셔널 에디팅 기능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G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중간에 원이 생기신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원 크기는 마우스 휠 버튼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원의 의미는 우리가 마우스를 이동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 크기만큼 주변 버텍스에 영향을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프로포셔널 에디팅 기능을 끄게 되면은 이렇게 한 면만 올라오게 되는데, 만약에 에디팅 기능을 켜게 되면은 마치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주변 버텍스까지 같이 끌고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석 기능을 이용해서 버텍스를 옆에 있는 버텍스에 한번 붙여 볼 겁니다. 여기 중간 위에 있는 자석 버튼을 누르시고 오른쪽 설정 값에서 버텍스를 선택을 해줄게요. 버텍스를 선택하고 G키를 눌러서 이동시켜 보면은 마우스 포인트가 버텍스로 갈 때마다 착 하고 달라붙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버텍스 말고 페이스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페이스를 쭉 타고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피벗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피벗 포인트는 자석 옆에 있는 탭이고, 이 피벗 포인트에서 3D 커서를 선택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두 물체를 한번 회전을 시켜 볼게요. 이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피벗 포인트가 3D 커서에 있기 때문에 이 물체는 3D 커서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인디비주얼 오리진으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 각각에 대한 오리진으로 선택을 하고 회전을 시키면은 자신의 오리진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메디안 포인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두 물체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랜스폴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거는 여기 피벗 포인트 옆에 있는 탭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글로벌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물체를 X축으로 이동시키면은 빨간색 줄 기준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 Y축으로 이동을 하면은 여기 기본적인 Y축 기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요 회전된 두 물체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먼저 글로벌 기준으로 첫 번째 물체를 X축 기준으로 스케일을 변경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물체를 로컬 기준으로 스케일을 X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현재 오리젠테이션이 로컬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체는 회전을 했음에도 자기 고유가 갖고 있는 X축 기준으로 이동을 하고 스케일도 그 X축 기준으로 스케일이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물체는 글로벌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로 알고 있는 X축으로 길이가 늘어나고 X축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자, 49번째 꿀팁입니다. 자, 요번에는 창을 한번 나누고 지워 볼 겁니다. 자, 블렌더는 기본적으로 뷰포트 창이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자, 마우스 포인트를 오른쪽 구석으로 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십자가로 변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좌클릭을 해서 왼쪽으로 끌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분할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잡고 아래로 끌면은 아래로 창이 늘어나고, 다시 왼쪽으로 끌면 왼쪽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창을 분할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창을 없애는 방법은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우스 포인트가 십자가가 된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면은 조인 어리어가 나옵니다. 이 조인 탭을 누르면은 중간에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때 오른쪽 화살표가 나오는 상태로 누르게 되면은 왼쪽 탭이 오른쪽과 합쳐지는 경우가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두 창 사이에 둔 다음에
조인을 누르고 위로 합치기, 이런 식으로 창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디파이라는 기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모디파이 기능은 물체를 누르시고 오른쪽 스패너 모양, 이 모디파이 프로퍼티를 들어가시면은 이 add modifier를 누르시면은 다양한 모디파이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모디파이는 블렌더에서 어떠한 장치들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편적으로 이 array라는 모디파이어를 제가 강의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 강의는 제가 오른쪽 상단에 태그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알람까지 해주신다면 더욱더 힘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